자, 바로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래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좀 많이 기다리셨. 아닙니다. 예. 자, 오늘 보니까 저희가 9시 반에 예. 아니, 오늘 사실 유사님과 할 말이 너무 많아. 또 많아요? 예. 아니, 지금 금리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그죠? 자, 오늘 고용지표 발표됐잖아요. 일정부터 한번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고용지표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나온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요. 평균 시간당 임금 수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수치가 나와주면서 사실 반길만한 소식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것을 처참히 깨부순 소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사실 ADP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치의 절반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데 반대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치의 2배 가까운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낮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면서 현재 채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10년물 금리가 4.883에 도달하면서 전월에 어제에 비해서 0.17포인트가량 상승한 모습, 30년물 금리도 5%를 뚫고 5.05포인트에 안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양쪽 다 금리 최상단에 위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예상치와 저도 이제 전에 이제 예상치를 많이 봤거든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비슷한 예상치를 냈었고 블룸버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예상치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발표하는 이 실제 수치가 이렇게나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좀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솔직히 좀 예상치 못한 섹터에서 좀 더 커다란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좀 디테일한 수치를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특히 이제 호스피탈리티라고 해가지고 레저 쪽 분야에서 96,000개의 일자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네. 보통 12개월 평균 증가인 61,000여 개를 아주 크게 상승한 크게 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레저 분야가 내려갈 거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에 반하는 양의 고용의 증가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상치를 크게 빗나가게 했고요. 그리고 정부 고용 쪽에서 사실 예상치의 1.5배가량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부 쪽에서 고용하는 것이 사실 평균 증가인 47,000여 명을 크게 뛰어넘은 73,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이 두 가지 쪽에서 나왔고 나머지 분야 쪽에서는 사실 전달과 거의 변함이 없는 수치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예상치 자체가 사실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문제는 기대치 자체도 낮게 셋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ADP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고 이 정도까지 많이 내려왔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찐비농도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채권 시장에서 커다란 난리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확실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를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실업률이 오르기도 했고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도 전달과 비슷한 가운데 안에서 급여 고용만 갑작스럽게 뛰어오르게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찾아보고 나서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부분이 네, 있을 것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니까 뭐 실업률도 변하지 않았고 3.8%였었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생각보다 덜했고 근데 일자리만 크게 늘어났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늘어난 일자리 보니까 접객 및 레저 분야인가요? 그쪽이 좀 많이 늘었고 정부 고용이 많이 늘었고 이렇게 는 곳은 특히 정부 고용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일자리의 질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거죠? 근데 모든 분야에서 뭐 완벽하게 증가가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레저 쪽 분야가 좀 늘었다는 건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시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이번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졸트 직장 창출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이 좋지 않게 현재 노동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번 거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농업 고용지수는 그냥 딱 봐도 그냥
좋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노동시장이 조금 좀 좋고 있다. 이걸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노동시장이 현재 뜨겁다라고 해석할 만한 여지를 줄 만한 데이터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하다. 다만 그런 가운데 안에서 실업률 자체가 조금 올라간 것,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 수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연준에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나, 비농업 고용지수, 특히 레저 쪽 분야가 높게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여행 쪽 서비스에 혹은 여가 서비스에 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그쪽에서 조금 더 확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난 거는 사실 레저 분야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은 ADP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똑같이 지적이 되기는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잘 살펴볼 만한 우려가 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래요. 레저 쪽. 예. 좋습니다. 자, ADP ADP가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부의 그 비농업 고용, 이거는 또 이제 유선남님께서 잘 또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어디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쉐브론에서 사실 원래 노조를 포함한 1차 파업이 진행이 됐었다가 이제는 끝난 상태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노조들이 다시 또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소식을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쉐브론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기업으로서 사실 좀 천연가스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1차 파업 때는 의외로 현재 생산량에 커다랗게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사실 좀 더 노조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또 2차 파업에 돌입을 해서 현재 쉐브론의 생산량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라 조금 지켜볼 만한 여지가, 확실히 실제로 파업에 진입하는지까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요즘 그 겨울 날씨 추위에 대한 전망이 미국은 어떤가요? 이번 겨울은 조금 평소보다 좀 따뜻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좀 많긴 한데요. 근데 의외로 천연가스 관련한 거는 재고가 굉장히 높게 나오긴 하지만 EIA, 미국의 에너지 관리청에서는 계속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금 실제 데이터는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된다 쪽이고, 그리고 EIA나 여러 예상치가 예상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겨울에 도입하게 되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정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원 의장이 누가 되느냐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트럼프가 누군가를 지목했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사실 또 다른 재미난 소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원래 어제적 이야기로 트럼프가 만약에라도 하원 의장직에 제의가 온다면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수락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그것 이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짐 조던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지금 무게추를 조금 짐 조던으로 옮겼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차피 두 후보 다 스티브 스칼리스와 짐 조던 양쪽 다 굉장히 극강경파에 속하는 공화당 의원이거든요. 짐 조던 같은 경우는 프리덤 코커스라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케빈 메카시 의원을 쫓아낸 그 그룹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메카시 쪽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극우 쪽에 또 같이 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케빈 메카시의 표도 조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스티브 스칼리스 또한 사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KKK라고 뭐 아시겠지만 그거의 수장을 존경한다라는 발언을 했었을 만큼 사실 극우에 속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메카시 의원의 지지 쪽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도 양쪽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팽팽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무게추를 조금 옮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쪽 다 성향은 어차피 약간 극강경파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민주당 쪽에서 머리가 더 골치가 아플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아니, KKK를 지지한다는 걸 국회의원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KKK를 지지한다는 건 아니고요. KKK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존경한다. 수장을 존경한다. 네. 야, 그래도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자기는 지지죠, 뭐 존경이. 존경. 지지가 아닌가? 이게 극단적이야, 애들이. 참. 이게 가능한 것도 신기해요. 예.
좋습니다. 자, 일단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은 좀 시장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미국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날이 힘있게, 갈수록 날이 힘있게 갈수록 쳐야 달라지는데. 그나마 좀 덜 떨어지지 않을까. 자, 보시죠. 잠시만요. 자, 화면 한번 가볼까요? 네, S&P 500은 마이너스 0.5%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는 0.16%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나스닥도 0.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지금 시작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예,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인하 정책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좋지 않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스닥 자체가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많이 뭐 0.2% 정도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외에는 사실 오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네. 시장이 뭐 크게 요동치진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네. 아까 전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네. 시장은 그래도 약간은 조금 좀 방어를 하고 있지 않나.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히트맨 오늘 저는 완전 새빨글 줄 알았거든요. 네. 예,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는 공포감을 유발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테슬라 그리고 엑손모빌 뭐 특징주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버라이즌하고 AT&T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뒤에 지금 사실 유산원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일단 뉴스를 좀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 유사남님, 이제 정치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다음으로 러시아가 디젤 수출 금지를 했던 그것을 해제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유가가 저렇게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관련한 데이터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가가 좀 낮은 가격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건 러시아의 디젤 수출 금지 해제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유가 반응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 뭐 수요가 현재 많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어제도 막 $5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고 한 0.38 정도 약간 뭐 올라가는 정도인데 그냥 네네. 워낙 한 2, 3일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약간 기술적인 움직임 정도로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디젤 수출 이야기도 봤고요. 저 이것도 궁금하던데 엑손이 어디였죠? 이름이 파이오니어였었나요? 쉘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엑손 쪽에서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메가딜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 현재 커다란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엑손 회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미 정유회사로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그 가운데 안에서 셰일가스 회사, 셰일 드릴 회사를 현재 인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거의 사실 끝에 다가와 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2022년 기록적인 이익을 기록했다 보니까 현재 현금이 풍부한 엑손이 앞으로 좀 더 유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 텍사스 셰일 산업에 더 깊이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근에 사실 금리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네. 어제도 저희 방송하면서 이 채권에 대한 정말 신박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저희가 또 인사이트를 또 듣게 됐고, 우리 바비변께서 예. 말씀해 주셨죠. 오늘 네. 이제 월가에서도 지금 채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을 텐데, 자,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여러 의견을 내놓게 됐는데요. 예. 어저께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사실 이번에 채권과 주식 양쪽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었고, 이번에 마이클 하튼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채권은 2024년 들어서 가장 잘 나가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에서 경제가 터져나갈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채권 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코노미가 현재 소프트 랜딩보다는 하드 랜딩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채권 시장을 언급을 했고요. 반대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buy the dip in equities, 좀 더 자산 시장 중에서 특히 주식 쪽 관련해서 이런 부분 많이 떨어진 주식들 위주로 매입을 한다면 사실 다음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밸런스 있는 경제 시장이 나오게 될 거고, 견착류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조금 더 밸런스 있고 뭐 망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매입할 것을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면 시티든 뱅커메리카든 채권왕이든 서로들 다들 의견이 나눠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 혼란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애널리스트들도 유명 투자자들도 서로들 의견이 다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같은 경우 저는 그냥 달러가 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렵게부터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을 거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달러킹.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에 계신 입장에서 달러를 어떻게 달러 자체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는 달러 살면 되거든. 근데 미국에 계시는 그 우리 유선남님은 그럼 현금을 그냥 들고 계셔야 되나?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주식 시장을 샀다가 뇌동매매를 했다가 오늘 좀 타격을 좀 크게 입어가지고 원래는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머니마켓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요즘에 그 MMF 이자가 어느 정도예요? 저도 최근에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자가 거의 한 4~5% 주는 은행들이 꽤 나오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것보다 높은 수치로 책정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거의 8%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지금 다들 엄청납니다. 미국에서. 참.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 귀에 들어온 건 네. 단타 치다가 물렸다. 예, 그것만 이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MMF 굉장히 채권이고 뭐고 네. 단타 치다 물렸구나.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이미 전달을 해주셨지만 테슬라 모델 3와 Y 관련해서 2,000불가량 가격 인하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 관련해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량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던 문제라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려 섞인 시선이 현재 존재하는 가운데 안에서 가격 인하는 현재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선남님과 함께했고요. 네. 유사님, 네네. 예, 혹시 유사님께서는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지금의 경제 지표를 늘 이제 방송을 해주시니까 어떤 흐름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집값이 내려올 때까지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 집값이 결국에는 경제의 모든 기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부동산 가격 자체가 여전히 강세인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경제가 무너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결국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서 이제 론을 떼올 수가 있거든요. 대출을 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집에 좀 자산이 남는 상황이면 직장이 잘려도 버틸 수 있고 내가 소비를 지속할 수 있기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또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노동시장이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해서 이런 또 주거비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은 뭐 인플레이션이 또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주택 가격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동시장도 많이 약화가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한 2~3개월 안에 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커다란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방향성이 경기 침체로 잡히느냐 아니면 소프트 랜딩으로 잡히느냐가 아마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경기 침체로 잡히게 된다면 너무나 커다란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될 경우 하락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좀 하시다 보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를 참 잘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빚어져 나오는 그렇죠. 파생되어 인사이트. 나오는 인사이트까지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유선남님 이번 주말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주말은 이제 열심히 침대에 누워서 자야죠. 아, 이건 말고 사실 보통 주말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노동 지표를 좀 살펴보고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서 아마 좀 그냥 영상도 좀 올리고 조사해서 이따가 또 다음 주에 3프로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타 치다가 용돈을 까먹으셔가지고 이번 주말에 주무시는. 못 놀라. 못 놀러가. 못 놀러가. 네. 알겠습니다. 배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좋습니다. 유선남님 보내드리도록 하죠. 저희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네, 두 분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네, 시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 히트맵을 네.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올라가는 게 1라일일리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위고비는 위고비인가 봐요. 네. 진짜 일라일리- 오젠픽 위고비는 진짜 내가 돈이 없어도 다이어트는 한다. 뭐 그런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월마트 오늘 빠지고 예, 코스트코도 테슬라가 빠지고. 지금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엑슨모빌도 2%대 거의 뭐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사실 여기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지금 갑자기 좀 빨간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나 뭐 램 리서치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2% 3%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몬델레즈, 네. 예, 몬델레즈도 지금 3% 넘는 거의 뭐 4%를 향해서 빠지고 있는 정설이 되어가는 겁니까? 그런 진짜? 진짜. 1라일일리는 마운자로 예. 어쨌든 뭐 비만 때문에 약을 맞으면 식욕이 떨어져서 월마트도 안 가고 코스트코도 안 가고 오레오 안 먹고. 오레오 안 먹고 콜라 안 마시고 아까 근데 스타벅스도 칼로리가 높다면서요. 맞아요. 스타벅스 한번 볼까요? 스타벅스 한번 보자. 스타벅스. 잠깐 스타벅스 한번 볼까요? 얘네 어떻게 된다 봐야겠다. 예. 자, 스타벅스 한번 봅시다. 나름 방어하는데? 그래요. 스타벅스는 영상? 아메리카노잖아요. 예.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렇지. 다 모카 먹진 않겠죠. 그렇죠. 예. 스타벅스는 아닌 걸로. 예,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가 좀 방어한 걸로.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기 때문에 예. 이건 살 빠져도 먹는다. 예. 식욕 없어도 먹는다. 그래도 제가 조금은 좀 마음에 좀 놓이는 거는 물론 네. 지금 테슬라가 좀 많이 빠져서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마음이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전체적인 시장 폭락은 지금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요.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일어나서 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이 한글날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 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